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3명은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야식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야식하면은 밤 9시나 10시 이후에 먹는 음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잠들기 전 3시간 이전에 먹는 음식은 다 야식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시쯤에 잠자리에 드시는 분들은 7시 이전에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만 당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왜 카나? 당신 왜 카나? 손을 왜 카나? 이상하네. 손이 왜 이렇게 떨리지? 어이구, 학원에 술 먹고 다니더만 술 좀 작작 좀 먹어라. 아이, 좀 그만 때리네, 참. 이상해, 당신 요새 피로회복제, 신경 안정제 이런 거 많이 먹더만은 약물 부작용 아니? 약물 부작용. 아이, 참! 뭐라고 하기는 함부로 하노? 아니, 나 진짜 당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러는 건데. 관심 끊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말 좀 고분하게 사근하게 하면 안 되나 좀? 안 돼. 나는 남자니까. 아이고 남자 좋아하네. 병원 한번 가봐라. 이거 손 떨림죠. 왜? 팔도 아프나? 아, 좀 그만해라, 이제. 네 전화야 벨소리 들리니 헬로. 파킨슨 씨? 예스. 와? 리얼리? 파킨슨! 파킨슨! 이씨, 잘못했다. 잘못했다. 고마해라. 무조건. 덜덜덜 떨리는 손 혹시 파킨슨병? 음료수나 물을 마실 때, 글씨를 쓸 때, 섬세한 작업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손이 덜덜덜 떨린다면 혹시 파킨슨병은 아닐까? 나이 들수록 심해지는 수전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라. 손떨림 증상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환과 파킨슨병을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손떨림과 파킨슨병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의 주제는 이유 없이 떨리는 손 혹시 파킨슨병? 평소 물을 들거나 젓가락질을 할 때 또 종이에 글씨를 쓸 때 손이 자꾸만 떨린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이런 수전증이 심해진다면 파킨슨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손떨림과 파킨슨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대구 가톨릭대학병원 신경과 파킨슨 클리닉 권호대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교수님 생활하다가 손이 자꾸 떨리면은 국물 있는 음식 먹을 때도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저분이 중풍이 있는 게 아닌가, 알코올 중독이 있는 건 아닌가 의심들을 받게 되잖아요. 네. 왜 이렇게 손떨림 증상이 생기는 건지 원인이 궁금하네요.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손이 떨면 사회생활 할 때 많은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술을 많이 먹는다고 오해받지 않는가, 또 무슨 큰 병이 있는가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 손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팔이나 손, 또 머리 등 몸의 특정한 부위가 규칙적으로 떠는 것을 손떨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떨림의 대부분의 원인이 이 뇌, 우리 사람의 뇌에서 오는데, 그 뇌에서도 특히 두 군데가 이 손떨림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흑질이라고 뇌의 깊은 곳에 있는 뇌간이라는 곳에 보면은 검은색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검은색이 나타나도록 하는 이 부분이 흑질이라고 하는데, 금을 흑자를 해서 이 부분이 떨림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시상이라는 부분입니다. 시상도 역시 뇌 깊은 곳, 기저핵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시상도 이상이 생기면은 손떨림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흑질의 이상과 시상의 이상은 일으키는 병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의 이상을 구별하는 것은 손떨림의 진단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떨림증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책상 위에 손을 올리고 있다거나 편한 자세로 앉아 있을 때, 또 서 있을 때 떨리는 것을 우리가 안정시 떨림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걷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떨리는 것을 이제 활동성 떨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를 저처럼 이렇게 자세를 잡았을 때 손이 떠는 것을 이제 자세성 떨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그런 떨림증이 있는데, 글씨만 쓰면 떨린다는 분이 있고, 또 음악을 하시는 분 중에서는 피아노만 칠 때 꼭 떨고 다른 때는 괜찮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운동 유발성 떨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떨림증의 대표적 원인은 본태성 진전이라고 합니다. 한자말이라서 어렵게 생각될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체질이 잘 떠는 체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본태성 진전은 인구 100명 중에 1명, 한 1% 정도니까 매우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떠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본태성 진전이 떨림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겠고, 그 다음에는 떨림증과 동반돼서 다른 이상소견, 몸이 뻣뻣해진다거나 허리가 구부러진다거나 잘 넘어진다거나 하는 증상이 동반되는 이제 파킨슨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본태성 진전만큼 흔하진 않지만은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서 이미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세 가까이 되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에서 이 파킨슨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드물지만은 뇌졸중, 중풍으로 생기는 수도 있고, 또 여성분들에게 흔한 갑상선 질환으로 인해서 떠는 경우가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말초신경병이라든가 또 술이나 약물을 과다 복용했거나 특정한 약물을 드실 때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유전적인 원인도 있겠고 뭐 파킨슨병이나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또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검사 방법이 궁금하고요. 실제로 손떨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질환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대학병원, 3차 병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1, 2차 병원에서 의뢰된 환자를 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손떨림 환자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은 파킨슨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실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실 검사에서는 우선 갑상선 호르몬을 검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 기능이 증가되면은 손떨림 증상이 잘 생기고요. 또 이 갑상선 치료만 하면은 다른 치료 없이도 손떨림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되는 이 갑상선 기능 이상에 대해서 검사를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혈중에 소금기라든가 칼슘 이런 농도가 적절하게 있는지, 간 기능, 신장 기능, 혈당 등을 검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호르몬 중에서 부신피질 호르몬, 부갑상선 호르몬, 이런 호르몬 검사도 추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니지만은 몸속에 구리가 쌓여서 밖으로 배출이 잘 안 되는 윌슨병이라는 병이 있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검사를 혈액과 소변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통해서 확실히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뇌 MRI 같은 뇌 촬영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림증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이제 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떨림증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떨림증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떨면서 어떤 물건을 잡을 때, 손이나 또 걸을 때 다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떨림증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것이 심해져서 눈에 보일 때 우리가 병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떨림증은 우리 손과 또 발과 다리 이 움직일 때 뇌로 어느 정도 적절한 거리로 움직였느냐를 판단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운동을 조절해줘서 정확하게 무엇을 잡고 정확하게 걸음을 내딛는 그런
중요한 기전이 되는 것입니다. 네, 본태성 진전이 가장 흔한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손뿐만 아니라 머리나 목소리까지 떨린다는 분이 있고요. 네. 또 가만히 있을 때는 덜덜 떨리다가 수저질을 하거나 할 때는 또 괜찮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원인이 달라서 그런 건지 궁금하고 정확한 진단 방법까지 함께 소개해 주십시오. 네, 모든 병이 그렇지만은 이 본태성 진전과 파킨슨병은 아주 초기에는 잘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병이 조금 진행되면서 이 떨림증의 모습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손이 떨고 또 물컵으로 물을 마실 때 손이 떤다 하면은 오히려 파킨슨병보다는 본태성 진전에 가깝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마음을 놔도 된다. 오히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파킨슨병인 경우에는 초반에 가만히 있을 때 안정시에 떠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80%의 파킨슨 환자에서 안정시 진전만 처음에 생깁니다. 물론 병이 심해지면서 활동할 때 떨림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초기에는 활동할 때 떠는 것이 가만히 있을 때 떠는 것보다는 병의 예후가 더 좋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태성 진전과 파킨슨병을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예후나 치료약들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본태성 진전인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구별해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본태성 진전은 양손이 같이 어떤 활동을 할 때 뜹니다. 양손이 뜬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허리가 구부정해진다거나 행동이 느려진다거나 이런 일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떠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에서 파킨슨병 환자도 머리가 떠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파킨슨병 환자는 머리가 떠는 것이 아니고 턱이 떨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고 또 파킨슨병 환자는 떨림증이 생기고 2, 3년 안에 행동이 느려진다거나 또 몸이 뻣뻣해진다거나 이런 증상이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30년 동안 손이 떨었다 하면서 멀쩡하게 걸어 들어오시면은 이분은 양성이고 본태성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술을 마시면 떨림증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재밌지만 우리가 본태성 진전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비교적 병이 가벼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술로 인해서 떨림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파킨슨병의 특징으로는 본태성 진전은 양쪽 팔이 같이 떨기 시작하게 되는데 파킨슨병은 한쪽으로 먼저 떨림이 생깁니다. 한쪽으로 생겼다가 1, 2년 뒤에 반대쪽도 떨고 행동이 느려지는 이런 증상이 생겨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파킨슨병과 본태성 진전을 구별하는데 우리가 가족 중에 떠는 사람이 많다 하면은 당연히 먼저 본태성 진전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머리가 전체가 떨고 음성이 떨면은 또는 본태성 진전으로 생각하고 또 술을 마시면 조금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본태성 진전으로 생각하고 파킨슨병은 한쪽이 먼저 떨고 가만히 있을 때 뜬다 하면은 그렇게 파킨슨병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병원에서 파킨슨병 치료제를 줬을 때 떨림증이 좋아지면은 파킨슨병 치료제를 줘도 안 좋아지면 본태성 진전 이렇게 구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손떨림 증상이 가만히 있을 때도 나타난다면 파킨슨병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타계한 고 김근태 고문도 이 파킨슨병을 오래 앓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파킨슨병은 왜 생기고 주로 어떤 분들에게 많이 생기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파킨슨병은 전 인구의 1000명에 1명 정도 생기는 비교적 적지 않은 병입니다. 이 원인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다 모르지만은 그중에 밝혀진 것으로는 첫째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을 때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 한 분이 병을 앓고 있다면은 생길 위험이 한 2배 정도 되고요. 가족 중에 한 2명 정도가 앓고 있다면은 생길 위험이 한 10배 정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농약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가 이런 분들이 또한 파킨슨병이 생기고, 그리고 농촌에서 우물물을 많이 마셨을 때 이 우물물에 있는 중금속 때문에 역시 파킨슨병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고, 견과류를 지나치게 섭취했을 때, 이 견과류에 금속이 있거든요. 필수적인 금속이긴 하지만은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벤젠, 본드 같은 화학 물질에 노출됐을 때 역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미국이나 유럽에 보면은 마약 주사를 많이 맞는 분들이 또 이렇게 파킨슨병이 잘 생깁니다. 해서 파킨슨병이 생길 때 손떨림 증상이 가장 흔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혹시 디스크인가 뇌졸중인가 해서 진료를 먼저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한쪽 팔다리가 뭔가 좀 어둔하다, 힘은 물건을 잡아보면 힘은 들어가는데 뭔가 예전같이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이고 어둔하다 하면은 우리가 파킨슨병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느려지고 또 얼굴에 표정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 많은 근육들이 있어서 우리 표정을 웃는다거나 운다거나 기뻐한다거나 이런 표정을 만들어 주는데, 이 표정을 짓게 하는 근육의 움직임이 느려지기 때문에 마치 표정 없는 마스크 쓴 것처럼 그런 표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글자를 쓸 때 글자 크기가 자꾸 작아집니다. 이런 경우가 파킨슨병을 시사하는 중요한 소견이고요. 또 말할 때 말소리가 고저장단이 사라지고 목소리가 자꾸 작아지는 이런 증상도 또한 생기고, 병이 좀 심해지고 횟수가 지나가면은 자세가 불안정해서 잘 넘어지게 됩니다. 이 자세가 불안정해서 잘 넘어지는 증상이 파킨슨병 환자에서 가장 위험한 증상인데, 왜냐하면은 넘어지면서도 행동이 느리기 때문에 팔로 얼굴이나 몸을 방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집단 쓰러지듯이 쓰러지게 되면은 머리를 다쳐서 출혈이 된다거나 또 팔이나 다리에 골절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입원하는 경우, 또 심지어 심하면은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자세 불안정과 넘어짐은 우리 전문으로 보는 의사들이 외래 방문하실 때마다 꼭 질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치료는 머릿속에 흑질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이 도파민을 약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도파민보다 부작용이 적은 그런 약제들, 도파민 효연제라는 게 있는데, 이 약제들이 요즘 많이 개발되어 있고, 이 약제를 초기에 투여해서 부작용을 줄이는 그런 치료를 하고요. 또 머릿속에 도파민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적게 나온 도파민이 빨리 없어지지 않도록 대사를 억제하는 약을 쓰기도 하고, 항바이러스제를 역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걸음걸이가 불편한 분들에게 재활치료, 보조기 등의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고요. 아주 병이 깊어져서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해지고 효과가 줄어들 때 우리가 마지막 방법으로 수술요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즘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 손떨림 증상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치료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질까요? 이번에는 10년 전부터 손떨림 증상이 나타나서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사람이 손발이 막 정신없이 떠더라고. 손떨림증은 우리가 이제 진찰을 하고 또 몇 가지 검사를 해서
원인이 이제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대물인데 내가 불편하게 걸어댄 거면 이게 막 기대를 떠니까 주로 그 시작이 왼쪽부터 오더라고. 손떨림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였지만 여러 병원을 찾아다녀도 몇 년간은 제대로 된 병명조차 알 수 없었다. 참으로 답답한 시절이었다. 박기수라는 병은 내가 아니까 모르지. 그래 집에 가져왔긴 아들이야 아직 뭐. 지금은 파킨슨병이 아니라 늑막염으로 입원해 있지만 다른 일 때문에 병원에 오게 되더라도 신경과를 꼭 들르게 된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 그것이 병의 진행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기 싫고 남사스럽지 않으니까 이래 뒹그는데 이래 했긴 해. 어디가 앉지도 못하고 걸어댕겨도 그렇고 말이 해가 잘라져가지고 말이 안 되더라고. 그게 불편한 점이지 막 흔들고 엎어지고. 이제 더 이상 손떨림 증상은 없다. 10년 넘게 약을 먹어온 독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더욱 약효가 좋아진 것 같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니까 도파민을 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뇌로 들어갈 수 있는 도파민을 약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또 도파민은 아니지만은 도파민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그런 약제들이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몸이 떨리면서 행동이 느려져 자꾸 넘어지곤 했다. 그래서 골절 사고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옛일이다. 마음처럼 빨리 걸을 수도 있고 사람들 만나는 일도 한결 편해졌다. 약을 먹고 나야 아이 덜 하더라고. 그래 몸도 좀 좋아지고 남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 된 거니까. 늑막염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 곧 퇴원이다. 떨림 증상이 가라앉는 대신 최근엔 턱과 입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약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것도 점차 나아질 수 있다고 하신다. 지금까지는 도파민 약제하고 또 도파민 역할을 하는 도파민 효연제 약제를 써왔는데 이상운동증이 생겼기 때문에 이상운동증에 대한 약제를 쓰고 그렇게 해서도 잘 조절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제 수술 요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밥 잘 먹고 고만 실실 놀러만 가만히 요리 된 거야. 덜덜 떨리던 손발. 그렇게 뜻하지 않게 찾아온 파킨슨병. 하지만 내 몸을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새로운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더 건강한 내일을 기대한다. 네, 약물 치료만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호전이 됐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네, 교수님, 이부처럼 파킨슨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앞에서 또 손떨림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원인에 따라서 증상도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파킨슨병 때는 초기에는 안정시에 편안하게 있을 때 떨림증이 한쪽에만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파킨슨병이라고 하더라도 안정시 떨림뿐만 아니라 자세성 떨림, 활동성 떨림, 심지어는 머리가 떨고 목소리가 떠는 본태성 진전의 이 떨림까지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진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밀 검사라든가 또 뇌 MRI 사진 같은 사진을 촬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킨슨병과 구별해야 되는 떨림증이 뇌 손상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데 첫째는 소뇌 이상이 있을 때 떨림증이 있고요. 소뇌 이상이 있는 떨림증에서는 우리가 의지성 진전해서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손이 쭉 뻗을 때 끝에 가서 다와가서 손이 이렇게 떨리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소뇌성 진전이다 생각을 하고,
혹시 소뇌에 뇌졸중이나 또는 종양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뇌성 떨림이 있는데 중뇌성 떨림은 떨기도 하지만은 손발이 한 번씩 툭툭 이렇게 치듯이 떠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상에 중풍이 왔을 때 떨리는 증상이 있는데 이때는 떨리기도 하지만은 팔다리가 춤추는 것처럼 또는 도리깨 흔드는 것처럼 막 흔드는 그런 증상이 복합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담배와 술, 또 약물 중에서 항정신병약, 또 항우울제, 그리고 기관지 천식으로 쓰는 기관지 확장제, 또는 갑상선 호르몬도 과도하게 복용할 때,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복용할 때, 그리고 심장 부정맥으로 쓰는 약 중에도 이 떨림증이 미세하나마 생길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인을 드시는 약물을 통해서 우선 조사하게 되고 아주 드물지만 말초신경병으로 떨리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 원인으로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꾀병 비슷한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뭔가 관심을 갖고 싶고 남들의 보호를 받고 싶을 때 남들이 볼 때만 떠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도 없는 방에 계시도록 하고 몰래카메라 같은 것으로 찍으면은 혼자 계실 때는 전혀 떨지 않고 젓가락질도 잘하고 물도 잘 마시는 이런 증상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근간대라든지 경련증으로 떠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구별해야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네, 이런 원인 질환이 있다면 여러 가지 원인 질환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손떨림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이나 본태성 진전처럼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약물로도 효과가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앞에서 수술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수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수술은 약물 치료를 해서 잘 반응이 없고 효과보다는 약물 부작용이 많을 때 쓰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이나 수술보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활 습관 개선인데요.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게 중요하고 또 커피나 녹차 같은 이 카페인 계열의 음료를 좀 적게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항상 좀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는 습관이 중요한데 이런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어차피 본태성 진전이 생길 뿐이라도 생활 습관을 평안하게 잘 가지면은 발생하는 나이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 습관을 적절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나 약물 치료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 또는 부작용이 너무 심한 경우에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수술 치료가 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적은 부담으로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증상을 우리가 보는데 약물로 조절이 되지 않는 심한 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써도 떨림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되지 않고 또 식사나 글쓰기가 거의 어려울 때 이럴 때 우리가 수술요법을 고려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약물을 오래 드시면은 이상운동증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팔다리가 자기 혼자 막 움직이는 이런 경우 어깨가 들썩거리고 그런 증상이 아주 심해서 약으로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수술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뇌신부 자극술은 뇌 깊은 곳에 가는 전선을 넣습니다. 가는 전선을 넣어서 적은 양의 전류를 흘려주면은 이 전류로 인해서 이 떨림증이나 이상운동증이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양쪽으로 건전지를 심고 전선을 연결해서 내 심부에 전기로 자극을 하게 되는데 보통 3년에서 길게는 한 10년까지 지나면은 이 건전지를 새로 갈아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파킨슨병이 오래돼서 효과가 적고 약물 치료 효과가 적고 부작용이 심한 분들이 이 수술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손떨림이 있는 분들 자꾸만 감추려고 하면은 긴장해서 더 떨게 된다고 하시는데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파킨슨병은 초기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 전문가의 진단을 꼭 받아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가톨릭대학병원 신경과 파킨슨 클리닉